그날 밤 대한그룹 회장의 방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겼지만 책상 위엔 여전히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산, 평생 돈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남자였습니다. 냉철한 판단, 완벽한 계산. 그에게 세상은 숫자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류 위에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 은서, 그리고 그 옆에 한 청년. 백화점 직원이라는 그 남자. 회장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라 가진 것도 배경도 없는 놈에게 내 딸을? 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재산, 명예, 이름. 그의 인생엔 계산되지 않는 사랑 따위는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아, 진심.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이면 그게 돈이 되나?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차가운 벽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회장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담배갑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천히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나?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그의 눈빛이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치 싸움을 앞둔 장수의 눈빛처럼 말이죠. 책상 위에 있던 신문 한 구석엔 대한백화점 신규 직원 채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라 그래. 거기서 시작해볼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큰 창문을 향해 걸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이 다 자기 손에서 태어났건만 오늘은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진 속 딸의 미소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은서야, 내가 진심이라면 아버지가 직접 봐야겠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엔 금박 글씨로 시험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점 겉모습에 속지 않나. 2점 유혹에 흔들리지 않나. 3점 위기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나. 그는 펜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철저한 냉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사는 결심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해 예비사위를 시험하기로 말이죠. 그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심이라면 살아남겠지. 이른 아침 백화점 문이 막 열리려는 시간. 사람들이 분주히 출근하고 청소부들이 마지막 닦음을 하고 있다. 그때 한 노인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낡은 외투, 해진 구두, 구부정한 어깨. 손에는 오래된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다. 누가 봐도 허름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바로 대한그룹 회장 강태산이었다. 한번 보자고 세상이 얼마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문 앞에 섰다. 백화점 자동문 앞 경비가 다가왔다. 눈을 흘기며 코웃음을 쳤다. 이봐요. 여긴 노숙자분들 들어오시면 안 돼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작게 한숨만 내쉬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손님들 놀라요. 나가요, 나가. 그때였다. 안쪽에서 한 청년이 달려나왔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백화점 남성복 코너 직원, 바로 강은서의 연인이었다.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 이분 손님이십니다.
손님이라니요? 이런 차림이. 춥잖아요. 따뜻한 데서 쉬시게 해야죠. 손님이든 아니든 사람이 먼저죠. 경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예비사위는 회장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잠깐 쉬세요.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호 첫인상은 나쁘지 않군. 잠시 후 예비사위는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들고 왔다. 입이라도 축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그냥 좀 걸어보다가 들렀네. 그의 목소리는 쉰 종이처럼 갈라졌지만 청년은 끝까지 공손했다. 이 근처에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제가 위치 알려드릴까요? 회장은 잠시 청년을 바라봤다. 나를 단순히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야.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요즘 저 사람 고객보다 노숙자한테 더 친절하대. 그러다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그 말을 들은 예비사위가 고개를 돌렸다. 손님이 어떤 분이든 예의는 똑같이 해야죠.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회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만든 백화점에서 이런 놈이 다 있나? 잠시 후 회장은 일부러 커피를 흘렸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검은 자국이 번졌다. 다른 직원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아인 여기서 뭐 하세요? 바닥 더러워지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그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회장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어르신, 다치시면 큰일이죠.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놈 쇼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진심인가? 회장은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차갑구먼. 자네만 다르네. 세상이 바빠도 사람의 마음은 식으면 안 되죠. 그 한마디가 회장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백화점을 둘러봤다.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음악, 반짝이는 쇼윈도. 그 한가운데에서 한 청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회장은 생각했다. 좋아. 저 관문은 통과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닐봉지를 움켜쥐었다. 비닐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다음엔 조금 더 세게 시험해보지.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천천히 백화점을 나섰다. 뒤에서 예비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또 오세요. 다음엔 커피 제가 사드릴게요.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래, 다음엔 커피 대신 시험지를 내보내야겠다. 그의 구부정한 어깨 뒤로 백화점 유리문이 닫히며 조용히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백화점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명품 가방, 향수 냄새, 반짝이는 조명. 모두가 화려한 소비의 세상 속에 빠져 있었죠. 그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 해진 구두, 구부정한 어깨.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뭐야? 요즘은 아무나 들어오나 봐. 곳곳에서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일부러 진상 손님처럼 굴기로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시험이었으니까요. 이 옷, 이게 뭐 이렇게 비싸? 내가 돈이 없어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런 손님 또 왔네. 괜히 말 섞지 마요. 귀찮아요.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비사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눈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저게 연기일 수도 있지. 좀 더 보자. 회장은 일부러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매대 위에 셔츠를 손으로 주물렀고 가격표를 쓱 뜯어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딴 전조가리가 30만 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 직원들이 일제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예비사위는 한 걸음 다가와 무릎을 살짝 굽히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손님, 그건 신상품이라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다른 제품도 함께 보시겠어요? 그는 오히려 더 정중해졌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침착하군. 그는 일부러 손에 묻은 먼지를 옷에 털며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엔 이런 5,000벌은 사봤어.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거품이야. 예비사위는 잠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멋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죠. 어르신께 어울리는 색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회장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속엔 공손함도 존중도 진심도 담겨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저분 그냥 나가시게 하죠. 분위기 망쳐요. 그러나 예비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손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 매장에 오신 고객이에요. 그 말에 직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 생각보다 단단하군. 그 순간 회장은 한 가지를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의로 걸음을 비틀며 진열대에 부딪혔습니다. 비싼 셔츠 몇 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손님 조심 좀 하세요. 하지만 예비사위는 즉시 다가와 바닥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그는 무릎을 꿇고 셔츠를 하나하나 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회장은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저게 쇼가 아니라면 진짜 보물이겠군.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심하긴 일러. 진짜는 위기에서 드러나지. 그의 비닐봉지 안에서 낡은 수첩이 살짝 보였습니다. 2단계 시험. 다음은 유혹이야. 회장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며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내 진짜 마음을 보겠어.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 뒤로 백화점의 따뜻한 조명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를 향한 심판의 빛 같았습니다. 며칠 뒤 대한백화점의 직원 휴게실. 창밖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비사위 민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오늘도 고객 응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젊은이. 나 기억하나? 민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손님, 다치신 데는 없으셨죠? 없지.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왔어. 회장은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자네한테 주는 거야. 봉투 안쪽이 묵직했습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이건 무슨 돈입니까? 그날 내가 물건 부쉈잖아. 그거 배상하려고. 민재는 봉투를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제 불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돈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죠.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자네 참 착하더군. 백화점 일 힘들지?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주지. 그 말에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진심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엔 묘한 시험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니까요. 돈이 아니라고.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돈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 사랑도, 꿈도 다 결국 돈이지.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지 않죠. 그 한마디에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잠시 후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의자 등받이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지.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사랑보다 그걸 택할 자신 있나?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 사랑이든 돈이든 둘 다 지킬 방법을 찾겠죠. 그 말에 회장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번째 시험. 통과. 회장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와 민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본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클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 점 유혹에 흔들리지 않나. 그 문장 옆에 작은 체크 표시가 그려졌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주말 세일 행사로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직원들은 분주했고 계산대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회장은 어제보다 더 지저분한 차림이었습니다. 외투엔 얼룩이, 바지엔 구멍이 나 있었죠.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사람의 본색은 바쁠 때 나오는 법이지. 그는 이번엔 조금 다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여유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지만 정말의 진심은 급할 때 드러나니까요. 잠시 후 그는 계산대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봐요. 이 옷 어제보다 가격이 더 올랐잖아. 이게 무슨 장사야? 사람 바보로 아나?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속삭였습니다. 저 노숙자 또 왔대. 지난번에도 난리쳤다던데. 그때 예비사위가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숨을 고르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강태사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둘이야. 직원들은 싸가지 없고 물건은 비싸고 이 백화점 사장이 누군진 몰라도 엉망이야.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는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그 순간 다른 손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내쫓아야 해요. 손님 불편하잖아요.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경비를 부르려다 예비사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도 손님이십니다.
그 말에 강태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아직 버티는군. 그는 이번엔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비싼 셔츠가 바닥에 떨어져 구겨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비사위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다칠 뻔하셨잖아요. 어르신. 그의 말투엔 짜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군.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혼란스러운 틈에 노인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낡은 돈뭉치 한 다발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원 몇 명이 다가와 강태산 회장을 막아섰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예비사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도둑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백화점 안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부축하며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제가 이 돈 정리해 드릴게요. 그는 손수 비닐봉지 속 돈을 모아 다시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쟤 왜 저러지? 괜히 엮이면 피곤할 텐데. 하지만 예비사위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의 겁니다. 누구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죠. 그 순간 강태산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진심이구나. 잠시 후 백화점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실물 습득 안내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협조 감사합니다. 공기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던 내가 지금 이 청년 앞에 작아지다니.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민재입니다. 어르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박민재. 내가 은서가 고른 사람이구나.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 한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단계, 시험, 진심의 무게. 통과.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한백화점에 뜻밖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노숙자 사실 회장님 지인이라던데. 아니 그냥 사고만 치고 간 사람이래. 직원들 사이엔 불안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백화점은 평소처럼 열렸지만 어딘가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백화점 중앙홀, 고급 정장 매장 앞. 그곳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찢어진 모자, 낡은 봉지 하나. 그를 본 몇몇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또 왔어 또. 이번엔 그냥 내쫓자. 괜히 문제 생겨. 하지만 예비사위 박민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강태산은 일부러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여길 왜 오겠나. 나를 사람 취급이라도 해주는 게 자네밖에 없어서지.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같았지만 오늘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서였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찾으러 매장에 들른 참이었죠. 민재 씨, 아버지가 백화점에 들르셨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강태산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민재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서 씨, 잠깐만요. 이분은 그냥 손님이에요. 하지만 강태사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 그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 순식간에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야겠군.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대한그룹 강태산 회장님이라고. 은서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박민재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셨습니까? 강태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보고 싶었지. 그 말에 매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시험을 받았군요. 강태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뭐지? 박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가난하든 부자든 다 똑같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에 강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의 얼굴, 그리고 딸 은서가 어릴 적 손을 잡고 웃던 모습.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잠시 후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하, 이 늙은이가 졌구나. 그래, 인정하지. 내 진심. 내가 확인했다. 은서는 눈시울을 붉혔고 박민재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용서라니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 진심이 통하는 세상 아직 남아 있었군. 그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백화점은 사람의 마음으로 운영돼야 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직원들은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사는 조용히 뒤돌아 나가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은서야. 내가 택한 사람 틀리지 않았다. 백화점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조명 아래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들, 그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는 한 남자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구겨진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여전히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의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날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예비사위를 불렀습니다. 비서들은 긴장했고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큰일 났대. 회장님이 직접 불렀다잖아. 하지만 박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박민재 들어왔습니다. 강태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앉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동안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다시 생각해봤나? 예, 회장님. 부족했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강태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라 그게 참 쉬운 말 같지만 보기 드물더군. 그는 비닐봉지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젊을 때 하루하루를 버티며 적었던 메모야. 그때도 나한테 진심인 사람은 별로 없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석양빛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보니 내가 그때 잃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떠오르더군.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진심은 결국 알아보게 되어 있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에게 주는 내 첫 번째 신뢰야. 봉투 안에는 새 매장 리뉴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박민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백화점을 만들고 싶다 했지. 그럼 자네가 해봐. 박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딸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아버지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마음 푸세요. 강태사는 딸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고른 사람 나보다 낫다. 은서는 눈물이 맺힌 채 웃었습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백화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했고 고객에게 미소 짓는 일이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요즘 여긴 분위기가 다르다. 사람 냄새가 난다. 강태사는 매장 한켠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래된 서리가 거치듯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진심은 결국 사람을 바꾼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한백화점 앞에는 하얀 리본과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강태산 회장의 외동딸 강은서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평범한 백화점 직원과 결혼한다니. 모두가 믿기지 않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예전의 냉철함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위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로 평가받는 거야.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제 남편을 인정해 주셔서. 회장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내가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은서는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사위, 이제는 남편이 된 박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저 평생 은서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강태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매일 보여주게. 그 말 한마디에 박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직원들, 친구들, 그리고 평범한 손님들까지 찾아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봤다. 진심이 느껴지네. 결혼식이 끝난 뒤 회장은 홀로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그는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젠 연기로 살던 시절은 끝이군.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은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닫아 옆에 놓인 화분 밑에 살짝 묻었습니다. 이젠 이 말
나 대신 너희가 이어가라. 그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 그리고 박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강태산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진심은 결국 행복을 부른다.